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차량용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그 메모리 시장의 3대 축은 스마트폰, PC, 서버입니다. 2019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이 43.1%로 가장 높고 서버 30.5%, PC 12.7% 정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차량용 메모리 비중은 낮은데요. D램 전체 시장에서 1.8% 수준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그 앞으로 연평균 성장세가 이 30% 정도로 높은 시장이 바로 이 차량용 메모리 시장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삼성이 아니라는 점인데요. 바로 마이크론입니다. 이 마이크론은 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50%나 됩니다. 최근에는 그 신제품인 LPDDR5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. 왜 그럼 절대 강자 삼성은 차량용 메모리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걸까?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차량용 메모리는 다른 차량용 반도체처럼 내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준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데요. 다른 부품처럼 차량 교체 주기에 맞춰서 이 차량용 D램도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가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 극한의 기후를 견뎌야 합니다. 그래서 차량용 D램은 기능을 유지 가능한 온도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.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공정은 까다로운데 수익성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10년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. 이 삼성 같은 경우 수익을 많이 내려면 미세 공정을 더 개발해야 합니다. 미세 공정의 수익성이 확실히 더 높죠.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은 메모리를 만들어야 돈이 되는데, 이는 달리 얘기하면 신공적으로 팹을 항상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. 굳이 차량용 반도체를 한다고 그 오래된 구공정을 계속 유지할 유인은 삼성 입장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더구나 그 차량용 메모리 시장이 커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장 대비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. 이 차량용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.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USB를 많이 꽂죠. 이 차량에 들어가는 것은 시그널을 처리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많은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 차량용 메모리 시장의 강자 마이크론에 밀리는 것입니다. 이 대만의 난야, 윈본드 등도 이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현재 그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4GB 수준의 D램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. 노트북만 해도 한 16GB가 넘으니까 높은 수준이 아니죠. 이 전기차 테슬라 모델은 최소 8GB의 그 D램을 탑재하고 있고 차세대 모델은 20GB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자동차 메모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TSMC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TSMC가 지금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애리조나에 5나노 팹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이 5나노 팹이 메가팹급 시설로 확대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미국 매체 톰스 하드웨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. TSMC가 웨이퍼당 칩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애리조나 공장을 몇 가지 단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TSMC는 통상 그 월간 기준으로 25,000개 정도의 25,000개 이상의 300mm 웨이퍼를 만들면 메가팹으로 분류합니다. 그 TSMC는 그 애리조나 팹 건설을 발표할 당시에 월간으로 2만 개 웨이퍼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리조나 팹은 메가팹에 못 미칩니다. 그런 맥락에서 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리조나 팹의 용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기사를 보면 애리조나 공장을 메가팹으로 만들기 위해서 6개 팹을 건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그 6개 팹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 애리조나 공장 부지에 6개 팹을 만든다는 뜻인데요. 이 팹의 건설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팹 개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 팹은 TSMC의 그간 정의대로라면 메가팹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 중요한 것은 TSMC가 미국 고객인 애플, AMD, 퀄컴, 엔비디아 등 다수의 팹리스에 칩을 대기 위해서 이 당초 밝혔던 월 2만 개 웨이퍼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. 이 TSMC가 미국에서 엄선된 정부와 군 계약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애리조나 팹은 확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앞으로 관련 소식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